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우입니다. 계속해서 개장 분위기 살피겠습니다. 네, 간밤 미증시 혼조세로 마무리를 했습니다만 다우존스 지수만 0.01% 약보합권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 지수와 그리고 S&P 500 지수는 상승을 만들어줬습니다. 특히 나스닥 지수가 0.95%가량 상승폭이 나오면서 상승폭이 가장 컸고요. 물론 미증시 출발부터 좋았던 것은 아닙니다. 영국의 금리 인상에 반영해서 하락 출발을 했던 미증시였는데 대형 기술주들이 상승이 나오면서 상승으로 전환하는 모습 대체로 보여줬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4거래일 연속 하락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만 S&P 500과 나스닥은 4거래일 만에 상승을 만들어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반면에 미국의 경제 지표들은 좀 대체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파월 의장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목적지가 가까워졌다라는 발언을 내놨는데 연일 금리의 추가 인상을 언급하고는 있습니다만 이미 전 일장에서 추가적인 두 번의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을 소화해냈고 다만 영국의 금리 인상은 조금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미증시였지만 계속해서 AI 관련주들을 필두로 해서 상승이 나오면서 잘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자, 우리 시장은 전 일장에서 상승을 다시금 내주면서 힘을 내주면서 마무리를 했었죠. 현재는 어떻게 예상 체결지수 만들고 있을까요? 화면 통해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 상승 출발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먼저 살펴보면요. 0.26% 강하게 출발하면서 2,600포인트 선 위쪽으로 다시 올라올 걸로 예상됩니다. 2,601.25포인트 선에서 오늘장 예상 체결지수 만들고 있는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닥도 볼까요? 0.18% 강한 흐름 보여주면서 878포인트 선에서 오늘장 문 열 것으로 보이고 있는 코스닥 지수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 지수 모두 일단 힘내면서 출발할 걸로 보이는데 장 전에 어떤 종목 살펴보면 좋을지는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의 반종민 소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첫 번째로 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뉴입니다. 이 뉴는 영화 그리고 비디오물 그리고 방송 프로그램 배급사다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1,000만 관객 이상의 영화 및 드라마를 좀 흥행을 시켰던 이슈가 굉장히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이러한 이슈가 계속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좀 생각을 하시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 이제 뭐 콘텐츠나 관련 콘텐츠 미디어 쪽에 굉장히 좀 성장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지금 그 콘텐츠와 관련된 부분들도 정부 정책으로서 좀 어느 정도 연관점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들을 좀 신경 쓰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1분기 매출액은 296억 원, 그러니까 좀 약간 소폭 하락을 했었던 그 흐름을 보여줬고 영업이익도 역시 마이너스 9억 원으로 적자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전체적으로 좀 아쉬웠었던 흐름들이 있기는 하지만은 올해는 제가 봤을 때 하반기 때는 그래도 좀 실적을 많이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돼서 가져왔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최근에 이 기업은 닥터 차정숙이 흥행을 하면서 굉장히 좀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 주목을 받았는데 다음 작품들이 좀 지금 현재 연이어 나오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지금 동사가 투자하고 있는 마케팅을 진행한 귀공자가 지난 21일에 개봉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흥행이 어느 정도까지 성공할지 모르겠지만은 계속 앞으로에 대한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상당하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귀공자의 경우에는 지금 이미 아시아 및 북미 쪽에 조기 판매가 어느 정도 좀 완료가 됐다라는 소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관객의 수도 중요하긴 하지만은 OTT를 통해서도 굉장히 좀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다음 달에는 김혜수 주연이 밀수라는 영화가 개봉이 되는데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도 김혜수 주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포커스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 이외에 디즈니 플러스 오리지널에서 방영하는 웹툰을 기반한
기반한 그 무빙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하반기까지에는 신작 라인업이 좀 충분하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내년 역시 라인업도 좀 어느 정도 지금 나와 있는 상황에서는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2024년까지도 계속 좀 모멘텀이 남아있다라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적 분석으로 좀 말씀드리자면 그 현 구간에서 상단 매물 소화 과정을 좀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만 좀 잘 소화를 해준다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9,000원까지도 무난하게 좀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7,700원부터 8,200원 사이에 두터운 그 매물대 구간에 지금 형성이 되어 있고 이 상단 구간을 지금 계속 두드리기 위해서 그 차익 실현과 여러 가지 반복 상황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사실상 제가 제일 가장 큰 포인트로 보는 것은 200선에서 300선 돌파 여부에 따라 굉장히 좀 주가의 상승 흐름들을 굉장히 좀 많이 그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0에서 300선을 돌파를 한다는 것은 일부 좀 조정이 끝났다라고 저는 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기업의 경우에는 200선에서 300선 돌파 후 지지 구간으로 안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난 1월부터 좀 조정폭을 보여주면서 지금 현재 추세가 그 전환이 되고는 있지만은 OBB 주체가 아직까지 좀 살아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이나 추세적인 관점을 봤을 때는 좀 괜찮을 것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시초가, 목표가는 8,600원, 그리고 손절가는 6,900원으로 지정했습니다. 뉴 방금 전에 지나간 이제 일봉을 보니까 아주 차트가 이쁘게 지금 형성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뉴 먼저 들어봤고요. 그다음 주식 뭐가 있을까요? 네, 두 번째 기업은 위닉스입니다. 이 위닉스는 공기청정기, 의류 건조기, 제습기에 따른 그 생활가전 그 완제품 제조 판매 영위 기업이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대표적으로는 그냥 위닉스는 제습기 쪽에 관련된 기업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더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포겸 그 연구센터에서는 올해 엘니뇨 현상을 통해서 7월에 많은 비를 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일 그 일요일부터 장마가 좀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제가 보기에는 일요일부터 지금 비가 좀 어느 정도 내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테마로서 부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동사는 지난달 20일까지 제습기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147%가 증가를 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이제 홈쇼핑에서도 6,845만 대가 이제 판매가 이루어지면서 자체 신기록을 좀 달성을 했는데 이게 지금 엄청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결국은 실질적인 부분들이 반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캐나다에서 최근에 사상 최악의 산불로 인해서 미국에서도 공기청정기 판매가 지난주 전주 대비에 한 2배 이상 증가를 했다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전체적으로 제습기뿐만이 아니라 그 해외 쪽에 그 공기청정기를 통해서도 매출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1분기 연결 기준 영업 손실이 19억 정도 되고 있는데 전년 대비 적자 전환은 했지만은 지금 이번 판매량과 이슈가 지금 굉장히 좀 부각이 되면서 2분기 실적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더 나아가서 장마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된다 한다면 3분기 실적도 좀 무난하게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돼서 결국은 테마로서 한번 주목을 해보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시초가로 공략을 해보시고요. 목표가는 13,600원으로 좀 일단 1차 구간을 지정을 했습니다. 손절가는 11,200원을 지정했습니다. 네, 오늘 반종민 소장님과 함께 장 전에 살펴본 두 가지 종목, 뉴 그리고 위닉스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어떤 표정 짓고 있을까요?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가총액 1위부터 5위 종목의 표정 보고 계십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오늘 좀 표정 엇갈리면서 출발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0.98% 상승, SK하이닉스는 0.79% 낙폭 나오면서 1위부터 5위 종목 중에서는 유일하게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지금 외인과 또 연기금이 연일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 우리 시장이었는데 외인 같은 경우는 반도체주는 꾸준히 사들이고 있는 가운데 연기금은 삼성전자는 매도, SK하이닉스는 매수 관점 으로 유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코스피 시가총액 6위부터 10위 종목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우선주 0.17% 강보합권 출발하고 있고요. 포스코홀딩스 1.01% 선에서 예상 체결가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도 포스코홀딩스는 상당히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 SDI와 현대차는 하락, 기아는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는데 현대차는 2분기에도 역대급 실적을 발표할 것 같다.
있다라는 이야기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코스피 시가총액 6위부터 10위 종목 살펴봤고요. 코스닥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가총액 1위부터 5위 종목입니다. 에코프로비엠이 오늘 0.38% 하락하면서 출발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반면에 에코프로는 1.05% 상승폭 만들어줄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LNF가 상당히 강한데 지금 이슈가 있는 상황입니다. 새롭게 또 계약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상승폭 잘 만들어주면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도 확인이 되고 있네요. 자, 코스닥 6위부터 10위 종목 빠르게 짚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은 펄어비스만 하락, 오스템 임플란트와 카카오게임즈 보합 출발, HLB 셀트리온 제약은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상 체결가 짚어봤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시장 힘차게 출발합니다. 현재 시간 9시 22초 지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최근에 또 원달러 환율이 다시금 1,300원대까지 슬금슬금 고개를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일장에서도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했는데 우리 시장 어제 상승을 만들어주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 외인 수급이 참 얼른 돌아와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 또 소폭 상승하면서 출발하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지수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화면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코스피와 코스닥 오늘 나란히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먼저 보시면요. 0.27% 상승 흐름 만들어주면서 다시금 2,600포인트 선 위쪽으로 올라오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는데 지금 2,600포인트 선 내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힘을 내줘서 2,600선 위쪽에서 오늘 금요일장 마무리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코스닥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0.39% 상승폭 나오면서 역시 880포인트 선 노려보고 있습니다. 879.20포인트 선에서 출발하고 있는 코스닥 지수까지 만나보셨는데 자, 코스피와 코스닥 오늘 일단 힘차게 출발합니다. 금요일 시장이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상승을 끝까지 안겨줄 수 있을지 일단 코스피 먼저 전반적인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보시면요. 일단 대형주 단에서의 상승폭이 눈에 띕니다. 삼성전자가 0.84%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앞서서 살펴봤던 예상 체결가에서는 SK하이닉스 소폭 하락할 걸로 예상이 됐었는데 상승 전환에서 0.18%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간밤에 아마존이 4% 넘는 상승폭을 만들어줬는데 AI 관련해서 또 한 번 이슈가 나오고 있는 미국 시장이고 따라서 고급 반도체, 고성능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거기다가 디램 가격에 대한 이슈도 계속 있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주들 오늘 장 상승과 함께 힘을 내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 오늘 0.35%, SK이노베이션이 상당히 강합니다. 3.23% 강한 빨간빛 켜주면서 움직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삼성 SDI만 0.29% 약보합권 내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연기금이 LG이노텍을 상당히 많이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오늘은 0.16% 강보합권 내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리튬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좀 상승을 만들어주고 있는 포스코 퓨처엠은 오늘도 0.66% 상승폭 만들고 있습니다. 앞서서 포스코 홀딩스의 예상 체결가도 상당히 좋게 나왔었는데 일단은 0.25% 강한 흐름 만들면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고요. 자, 현대차와 기아 이번 2분기에도 역대급 실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주가는 계속해서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0.74%, 기아는 보합 출발하면서 보합권 내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상승 흐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꾸준히 애쓰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기아입니다. 오늘도 조선주는 조금 조정이 나오고 있네요. 최근에도 상승이 좀 나왔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상승 흐름 함께 만들지 못하고 조금 소폭 조정받으면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앞서서 저희 센티멘탈 펀더멘탈 통해서 두산밥켓 짚어봤죠. 두산밥켓 오늘 0.7%가량 상승폭 만들었다가 현재는 0.36% 상승 흐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미반도체 이 와중에 3.27% 상당히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네요. 자, 이렇게 코스피 전반적인 시장 흐름 살펴봤고요. 코스닥도 이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도 전반적으로 분위기 좋습니다. 에코프로가 1.05% 상승 흐름 만들어주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이 0.19% 강보합권 움직임 보여줍니다. LNF 앞서서 예상 체결가 살펴봤던 대로 오늘 개장 직후에도 흐름 좋습니다. 2.4% 상승폭 만들어주고 있는데 자, 지금 LNF 같은 경우는 미쓰비시 케미컬과 손을 잡고 차세대 음극재 사업에 진출한다라는 소식도 함께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반도체 종목들도 붉은빛 띠면서 오랜만에 이렇게 전반적인 분위기가 좋다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뭐 HPSP가 1.55%, 동진세미캠 1.24% 상승폭 만들어주고 있고 SFA 반도체도 1.26%로 강한 흐름 만들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반도체주 오늘 상당히 분위기 좋은 가운데 IT 부품주들도 나쁘지 않은데 대주전자재료가 1.11%, BH는 오늘도 강합니다. 4.41%, EM텍도 계속해서 꾸준히 조용히 강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5% 넘는 상승폭, 거의 6%에 육박하는 흐름까지도 만들어주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코스피 오늘 코스닥 IT 부품주들도 흐름 좋은 가운데 자, 오늘은 디지털 콘텐츠 쪽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컴투스홀딩스가 1.15%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 펄어비스와 카카오게임즈는 약보합권 내에서 보합권 내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 위메이드는 강보합권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엔터주들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도 한번 짚어봐야겠죠. 앞서서 저희 반 소장님과 함께 뉴라는 종목 살펴봤습니다. 자, JYP 엔터테인먼트를 포함해서 SM, YG 엔터테인먼트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YG 엔터테인먼트 강보합, JYP 엔터테인먼트는 오늘 좀 조정 나오고 있습니다. SM은 0.61%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오늘도 뉴 살짝 강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0.65% 상승 흐름 잘 만들어주고 있네요. 자, 이렇게 코스피와 코스닥 전반적인 시장 흐름 살펴봤는데 오랜만에 기분 좋은 전반적인 붉은빛 보면서 출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일장만 해도 하락으로 출발해서 상승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시장 지도를 살펴볼 때는 좀 어두운 분위기가 감돌았는데 오늘은 이렇게 좀 붉은 빛을 보니까 기분도 함께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더욱더 꼼꼼하게 투자 전략 짜 보려면 프로그램 매매 동향, 수급 동향 꼼꼼하게 체크해 봐야겠죠? 강관우 앵커와 함께 하시죠. 장 시작해서 이제 6분 정도 지금 지났는데요. 전체적으로 뭐 장은 코스피 0.2% 오르고 코스닥 0.45% 정도 올랐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체감 지수는 그렇게 좋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저는 업종 등락률을 보시면 전기전자만 좀 강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마이너스권에 있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서 말이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끌고 가고 있어가지고 뭐 종합주가 지수가 올라와 있기는 합니다만은 전체적으로는 좀 내려가 있는 종목들이 좀 많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고 삼성전자 오늘 좀 도움이 돼야 되는데 말이죠. 기관은 뭐 계속적으로 팔고 있습니다만 외국인들이 이제는 좀 매도가 멈췄나요? 이제 51억 정도 순매수로 약간 돌았고요. 코스닥은 장 초반입니다만 여전히 400억 순매도 그리고 선물시장에서도 417계약 순매도 이렇게 현재까지는 분위기를 잡고 있습니다. 개인만 이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서 이렇게 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고 오늘 보면은 코스피에서 이렇게 이제 234억 정도 지금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플러스 해가지고 프로그램 순매수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각각 314억 그리고 119억 이렇게 순매수를 해주네요. 그러니까 이 전기전자 쪽은 아무래도 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삼성전자 1%, SK하이닉스 0.9% 이렇게 오르고 있습니다. 자, 다른 것들 좀 볼까요? 온수장비도 보면은 현대차 이게 뭐 항상 쌉니다만 오늘 프로그램 순매도가 나오면서 0.5% 오늘 운수장비가 전반적으로 좀 밀리는 그런 느낌이 있죠. 그래서 현대차 조금 밀려 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고 코스닥 쪽으로 오시면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둘 다 프로그램은 순매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 14억 순매도가 나왔고 에코프로는 92억 정도 프로그램에서는 견제성 지금 순매도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약하지만은 뭐 프로그램은 매도 쪽이다. LNF도 프로그램 매도로 48억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소장님. 보면 말이죠. 지금 전기차 쪽에서 지금 유난히 지금 튀는 게 좀 두 개가 제가 이제 눈에 보이는데 하나는 SK 이노베이션이고 하나는 코스모 신소재예요. SK 이노베이션 뭐 미국에서 지금 자금 조달을
뭐 성공을 한다. SK온이 말이죠. 그런 얘기가 좀 있는 것 같고 코스모 신소재도 LG화학의 양극재 공급 뉴스 이런 개별적인 뉴스가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것 같죠? 네, 맞습니다. 그 SK 이노베이션 제가 좀 이슈를 살펴보니까 그 SK온이 포드와 배터리 생산 합작 법인을 좀 설립을 한다라는 이슈가 있었고요. 이게 이제 블루오비 SK인데 이게 미국 정부로부터 결국은 12조 원 규모의 자금 조달에 성공을 했다라는 이슈가 좀 나와주면서 굉장히 좀 흐름들이 좋게 나왔다라는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살펴보자면은 사실상 이 12조 원 규모가 정책 자금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미국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좀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준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자금에 대한 융통도 있기는 하겠지만 정책 자금으로서는 앞으로에 대한 성과가 보여주지 않으면은 사실상 그렇게 이제 받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이러한 정책 자금을 통해서 굉장히 이제 활로가 많이 개척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된다 하면은 한 대당 105기가와트시에 대해서 배터리에 들어가는 어느 정도의 이러한 이슈가 있긴 한데 전기차 기준이 있는데 만약에 이게 본격적으로 진행이 된다 한다면 약 연간 120만 대 그 전기차를 생산을 할 수 있는 그 영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SK 이노베이션에 대해서는 주가는 계속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 봤을 때는 그 코스모 신소재도 역시나 그 좋은 이슈가 있었습니다. 2차 전지용 그 양극활 물질을 담당하는 기업이긴 한데 동사가 LG화학으로부터 3,300억 원 규모의 그 공급 계약 체결을 했다라는 이슈가 있었고 이게 사실상은 그 최근 매출액의 68.1% 정도의 그 범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신규 고객사로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LG화학도 코스모 신소재와 같이 좀 함께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1월부터 그 코스모 신소재가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주체 흐름들을 봤을 때는 그 주가가 계속 좀 연이어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좀 어느 정도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지금 2차 전지의 트렌드가 뭐 해외 쪽을 통해서 포커스를 맞는 것도 좋긴 하지만 지금 국내 기업들이 굉장히 2차 전지를 통해서도 합작과 뭐 여러 가지 좀 활로를 찾고 있고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서 포커스를 잡고 있는데 게다가 또 미국에서도 이러한 지원까지 좀 받게 된다 하면은 IRA에 대한 그 수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입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당분간은 2차 전지와 관련된 이슈가 연이어 좀 부각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주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 진입하기에는 부담스러울 수는 있기는 하겠지만은 적어도 한 자기 포트 비중의 20% 정도는 2차 전지는 좀 어느 정도 담아가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뭐 2차 전지 관련돼서 호재에 민감한 이제 주식들이 개별적으로 이렇게 좀 튀는 모습이고 AI 쪽으로 좀 가서 말이죠. 미국에서는 AI 관련주 해가지고 뭐 엔비디아, AMD 주가가 최근에 상당히 좋았었는데 어제 좀 밀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 시장 보니까 AI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밀리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 아주 초강세 분위기였던 루닛 오늘도 9.5% 이렇게 오르네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진짜 이게 대단한 주가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결국은 3월 때 이게 주가가 한 3만 원에서 4만 원 했던 기업이 지금 결국은 한 4배 정도 올라갔다, 4배 가까이 올라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 AI와 관련된 이슈는 굉장히 좀 상당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계속 좀 이슈가 나오고 있었던 게 AI에 대해서 고평가일 수 있겠지만 미국에서는 그렇게 고평가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성장 산업으로 좀 더 부각받을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봤을 때는 그 AI와 관련된 종목들이 아직까지 안 오른 종목들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좀 그 최근에 샘 울트만이 방한을 하면서 AI와 관련된 이슈들에 대해서 이제 국내 기업들과 좀 어느 정도의 좀 레퍼런스를 쌓겠다라고 발표를 했었기 때문에 이 점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AI 관련된 종목들이 크게 안 오른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조정을 받은 이후로부터 루니처럼 올라가지 않고 잠깐 좀 보합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기업들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결국은 정부에서도 성장 산업으로 지금 지정을 하면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AI 반도체, AI 로봇, AI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같이 연계되는 시점을 봤을 때는 이 점을 좀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지금 앞으로 이슈가 나올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네이버가 하이퍼클로바 X 이 부분들이 이슈가 지금 한 8월 정도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도 이슈는 부각되고 있지만은 AI에 대한 관련된 언론 매체를 통해서 부각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AI 관련된 정보들은 계속 좀 참고를 해보자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AI 관련해서 이제 언급을 들어봤고요. 자, 제가 아침에 센티멘털 펀더멘털 코너에서 이제 오늘 두산 밥캣을 아주 강하게 얘기를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블락 트레이딩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거 어떻게 지금 보세요? 저는 뭐 기본적으로 뭐 여기서 좀 저가 매수 타이밍이 아니냐 아니면 더 밀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좋게 보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한 소장님 의견 어떻습니까? 저는 아직까지는 이 기업에 대해서는 더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뭐 전체적으로 뭐 블록딜 때문에 그 전거래 언제죠? 정확하게 이제 그 6월 21일 때 그 개파락으로 좀 어느 정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상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고요. 그렇지만은 그 동사에 대해서도 미국 5월 미국의 그 주택 착공 건수에 대해서 160만 건이 좀 어느 정도 들어왔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폭 좀 상회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에 대한 조정은 그렇게 큰 의미, 그 이전에 나왔던 조정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좀 쉬어가는 흐름들일 수도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 기업은 우크라이나 재건도 같이 좀 이슈를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만약에 이제 블록딜을 통해서 이제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세가 들어와줬던 시점을 봤을 때는 큰 그렇게 뭐 걱정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개장 직후에 코스피가 조금 힘을 잃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0.08% 약보합으로 전환을 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2,591포인트 선에서 현재 코스피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보시면 0.34% 강한 흐름 이어지는 가운데 879.34포인트로 880선은 아직 탈환하지 못하는 모습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나마 코스피에서 외인 매수세가 좀 들어와 주고 있고요. 코스닥은 기관 매수세가 아주 조금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까지도 함께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금요일 시장인 만큼 조금 조심스럽게 흘러가는가 싶기도 한데 또 코스피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의 매수세는 유입이 크게 되고 있는 모습도 함께 찾아볼 수가 있네요. 자, 오늘 개장 시황 추가로 짚어보고요. 그리고 실시간 특징주 따라가마로 종목은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전경제연구소의 김태성 이사님 나와 계십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사님의 헤어스타일이 바뀌셨네요. 여름을 맞이해서. 네, 저희 방송 출연을 또 맞이해서 머리까지 예쁘게 하고 오신 김태성 이사님이십니다. 자, 이사님 지금 코스피가 좀 힘을 잃고 있어요. 네. 어떻게 좀 봐야 될지, 금요일 시장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될지 참 어지럽고 어려운 시장입니다. 이사님 관점은 어떠신가요? 네, 우리가 너무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게 저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어제 네. 우리나라 시장은 더 밀렸을 수도 있었던 날이었어요. 아. 왜냐하면 그 전날 이 글로벌 증시가 상대적으로 좋지 않았었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미국 증시 대비해서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우리나라 시장 어제 굉장히 그래도 또 견고한 모습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마감이 된 미국 증시가 강한데 우리나라 증시가 안 올라갔다 그래서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거의 한 달 전부터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 같아요. 당분간 지수보다는 섹터와 종목에 조금 더 집중을 하자. 그러니까 뭐 지수가 1.5%대, 2%대 밀리면 물론 많은 종목군들이 밀리겠죠. 하지만 그러한 조정이 아니다라고 하면 지수를 걱정하시기보단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 혹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략할 종목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시는 플레이를 하셔야지만 올해 여름은 그래도 좀 시원하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또다시 더위가 시작된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종목 보면서 또 화가 나면 안 되겠죠. 계속해서 시원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종목별로 그리고 섹터별로
보면서 상세하게 꼼꼼하게 전략을 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시기를 지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큰 욕심을 부리기엔 쉽지 않은 글로벌 환경 속에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좀 기민하게 움직여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일단 종목을 선정할 때는 기민하게 움직이셨다가 일단 종목을 잘 보고 난 뒤에는 시원하게 수익까지 누려보실 수 있는 그런 장세로 잘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김태성 이사님께서 또 꼼꼼하게 짚어주신다고 하시니까요. 계속해서 귀 쫑긋 열어두시고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개장 특징주로 저희가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에서 포착을 해봤는데 어떤 종목들이 있을지 화면 통해서 바로 만나보시죠. 네, 먼저 코스피에서 포착된 개장 특징주 탑5 종목입니다. 오늘 반도체 강하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기, 한미반도체, SKC까지 5개 종목 코스피 개장 특징주 탑5 종목으로 저희가 포착을 해봤고요. 코스닥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개장 특징주 탑5입니다. 프로텍, 동훈아나텍, HPSP, KRM, 마녀공장 이렇게 5개 종목입니다. 자, 이렇게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포착된 총 10개 종목들 저희가 화면으로 만나보고 왔는데 자, 코스피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코스피 개장 특징주 탑5 먼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기, 한미반도체, SKC 이렇게 5개 종목인데 오늘 지금 뒤쪽에 시세가 나가고 있죠. 삼성전자가 0.84%, SK하이닉스는 보다는 약하지만 그래도 0.35% 붉은 빛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한미반도체가 오늘 4.48%로 가장 강한데 이사님 오늘은 어떤 종목 볼까요? 뭐 거의 다 반도체 시장이 지금 이어지고 있어서 네. 일단 저는 SKC 나홀로 이제 좀 다른 분야를 가지고 있는 SKC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일단 어찌되었든 최근에 이 고점을 찍고 있는 종목군들도 있겠습니다만 고점에서 조금씩 탄력도를 잃어가는 종목군들이 저는 많지 않아졌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기업의 가치라든지 그 기업의 밸류, 그 기업의 성장성이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는 올해 상반기 굉장히 뜨거웠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느 정도 수익권에 들어온 투자자들, 수익을 좀 챙기고자 하는 매도 물량이 저는 나오고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고점에서 더 높은 고점을 향해 가는 종목군들은 짧게 트레이딩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대신에 지금까지 소외받았지만 조금씩 메이저 주체들의 관심을 받고 혹은 실적에 대한 개선세가 나오는 종목군들은 조금 천천히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청자분들께 저는 SKC를 오늘 한번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 SKC는 동박 관련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동박 전기차에도 들어갔는데 왜 이 기업은 2차 전지가 그렇게 이 강한 핫한 중심에 있었는데 올라가지 않았나요? 라고 아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가격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SKC가 굉장히 좋은 실적을 내기에는 조금 어려웠던 상황이었어요. 네. 하지만 우리나라 공장에서 생산하는 것뿐만 아니고 올해 하반기에는 말레이시아와 그리고 폴란드에서 이제 생산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자, 말레이시아에서 생산을 하면 우리나라에서 똑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것보다 마진율이 20에서 30% 더 많이 남는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바로 전기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이번에 전기세 동결했다 하더라도 네. 최근에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도 인상을 하겠죠. 그렇죠. 일단 뭐 일시적으로는 동결을 했지만 또 차후에 또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 이 말레이시아에서 생산을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 전기세 부분에서의 이제 감액 이 부분을 영업 마진율로 또 챙겨갈 수 있다라는 가장 큰 장점이 있고 또 폴란드에서 생산을 할 경우에는 지금 폴란드가 거의 뭐 전 세계 제조업의 이 거점 역할을 하려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수급함에 있어서 아리백 지원을 가장 또 강하게 해주는 나라이다 보니 이 제품을 만드는데 전기 에너지가 하나도 안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올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지금보다 더 좋은 이 실적의 퍼포먼스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주가가 최근까지 계속 바닥에서 횡보권을 보였어요. 뭐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저점 이탈이 되게 되면 굉장히 안 좋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 구간에서 바닥을 이탈하지 않고 지금처럼 좋은 뉴스와 함께 좋은 리포트와 함께 좋은 실적과 함께 다시 올라오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천천히 하반기까지는 주가의 우상향을 또 한 번 더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전반적으로 코스피 특징주 5개 종목들 중에 반도체주가 많이 포진해 있는 상황이었는데 늘 김태성 이사님 이렇게 금요일장에서 우리가 지켜볼 만한 또 새로운 힌트를 제공을 해주고 계십니다. SKC가 그 바로 종목이 아니었나 싶은데 또 최근 시장 흐름을 볼 때 연일 고점을 경신하던 종목들도 이제는 좀 힘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인 종목들도 사실상 좀 보이고 있고 고점에서 조금씩 미끄러지고 있는 종목들도 하나둘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고점에서 앞으로 더 높은 고점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을 찾으면서 트레이딩 하기보다는 실적, 펀더멘탈적으로 받쳐주고 실제로 실적면에서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기업들을 만나보고 또 눈여겨보는 게 좋은 시점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동박 관련주인 SKC 특히나 반길 만한 것이 마진율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마진율이 개선이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영업이익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고 펀더멘털이 더욱더 튼튼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코스피 특징주 중에서는 SKC 김태정 이사님께서 콕 집어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코스닥으로 이어가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 코스닥 특징주로 포착됐던 5개 종목들 다시 한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코스닥 개장 특징주 탑5 종목들입니다. HPSP가 3.79%, 마녀공장이 4.52%, 프로텍이 오늘 가장 강합니다. 7.1%, KRM 5.56%, 동훈아나텍은 3.08% 하락 흐름 보이면서 움직이고 있네요. 자, 코스닥 개장 특징주 탑5 이사님 어떤 종목 볼까요? 일단 앞선 코스피 특징주에서 조금 길게 볼 수 있는 종목을 말씀드렸다면 네. 오늘 움직이는 시세에 따라서 조금은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마녀공장을 한번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화장품주들이 최근에 굉장히 강한 이 실적에 선전을 하고 있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코로나19가 터졌을 때 가장 먼저 피해를 봤었던 쪽 바로 화장품이었고 또 이제 엔데믹 시대가 오면서 가장 관심을 많이 받았던 쪽도 화장품주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이 예전처럼 K-뷰티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매출 비중이 많은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LG생활건강, 그러니까 화장품주 하면 우리가 가장 대장주로 알고 있었던 이 두 기업의 주가는 계속해서 우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어요. 네. 대신에 여러분들 지금 요새 알고 계시겠지만 하이브, JYP엔터 뭐 이러한 아티스트들이 북미라든지 유럽에서 엄청나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라고 좀 알고 계실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여파를 받아서 과거에 중국에서 이 K-한류, K-뷰티가 이 힘을 받았던 것처럼 미국과 이 유럽에서 지금 계속해서 이 한류, K-뷰티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매출처가 중국 외 다른 나라에 이제 비중이 많은 기업들의 주가는 오히려 굉장히 강한 관심을 좀 받고 있는데 그러한 지금 이 시세 탄력이 엇갈리는 상황 속에서도 마녀공장이 신규 상장을 했죠. 신규 상장을 했을 때 사실 지수도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강한 모습을 나타냈어요. 네. 왜냐하면 마녀공장의 매출처도 중국보다는 이제 일본 쪽의 매출 비중이 굉장히 많은 기업 중에 하나다라는 것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시장에 지금 픽을 받은 상황인데 자, 오늘도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장 초반에 굉장히 강한 모습에서 조금 윗꼬리가 달리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지만 만약 오늘 종가 기준으로도 여전히 이 플러스권 양봉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최근에 일단 가격적으로 약간 조정을 받은 구간에서 이제 반등이 다시 한번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또 제가 그동안에 용기 쪽 펌텍코리아라는 기업도 좀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만약 화장품주를 보신다라고 하면 이 잉그로드랩과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기업들 여전히 추가적인 상승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 보시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같이 한번 또 시세를 낼 수 있는 그러한 구간에 진입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앞선 SKC는 길게 보신다라고 한다면 이 마녀공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뭐 트레이딩 하자라기보다는 오늘 플러스로 끝나는지 여부를 보시면서 다음 주에 한번 우리가 단기 공략을 해봐도 괜찮은 기업이 아닐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실시간 특징주의 키워드는 실적인 것 같네요. 화장품주 최근 들어서 시장에서 기존 대장주들의 입지는 좀 흔들리고요. 새로운 종목들이 고개를 다시금 들면서 힘을 힘차게 내뿜어주고 있습니다. 실적 면에서 부각이 되고 있다는 건데 흐름 좋은 화장품주의 요즘 특징은 탈중국.
차이나 엑소더스가 아닌가 싶어요. 마녀공장도 일본 쪽 매출이 좋은 편이고 오늘 만약에 마녀공장을 보신다라고 한다면 끝까지 금요일 시장의 마무리까지 잘 양봉을 만들어주면서 마무리를 하게 될지를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흐름을 지켜보시면서 오늘 특징주로서 마녀공장 보시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해주셨는데 앞서 살펴봤던 코스피 특징주 SKC와는 다르게 마녀공장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해보자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덧붙여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실시간 특징주 코스피에서는 오늘 SKC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마녀공장 이야기 나눠봤고요. 자, 과연 오늘 이 종목 따라가도 될지 말지 고민해보는 아주 금요일장의 중요한 시간입니다. 어떤 종목 김태성 이사님께서 가지고 오셨을지 첫 번째 종목부터 화면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죠. 네, 오늘 첫 번째 따라가 마너 종목입니다. 바로 티웨이 항공인데, 자, 티웨이 항공 오늘도 일단 0.44% 상승 흐름 그려주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단 뭐 항공주에 대한 기대감도 역시 뭐 실적 면에서 깃들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사님, 티웨이 항공 저희가 따라갑니까? 일단 너무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올 수 있어서 네. 따라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셔야 한다. 네, 따라가야 합니다. 네, 일단 왜냐하면 지금 이 LCC 항공사들의 가장 비수기라고 하는 이 2분기에도 역대 최대 실적이 나올 수 있는 환경 요건이 잘 갖춰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환율이 이 LCC 항공사들에게 굉장히 우호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자, 원달러 환율 기준으로 보면 환율이 조금 내려온 것이 비행기를 리스나 렌트를 하는 비행사 입장에서, 항공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비용이 더 적게 들어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엔저현상을 통해서 또 국내 여행객들의 또 가장 큰 선호도를 받고 있는 지금 나라가 일본입니다. 근데 이제 왜 일본에 많이 놀러 가면 항공사들이 좋냐면 우리나라에서 일본까지의 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km다라고 쳐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미국까지의 거리가 재보면 우리나라에서 일본보다 딱 10배가 된다 그래요. 그러면 티켓 값도 사실은 10배 차이가 나야 되는데 네. 지금 여러분들 항공사 들어가서 티켓 값을 비교를 해보시면 티켓 가격은 5배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이 먼 곳을 가는 것보다 짧은 곳을 자주 가는 게 LCC 항공사들에게는 지금은 돈이 남을 수밖에 없는 그만큼 일본 항공편이 좀 비싸다는 이야기도 들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으로 가는 이제 항공 비용이 비싼데 왜 또 비싸냐면 코로나19 이전에 우리나라 이 LCC 항공사들이 가지고 있는 항공 편대수가 300대 중반이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19가 터지니까 리스 비용도 너무 많이 나가고 렌트 비용도 너무 많이 나가서 반납을 많이 했다 그래요. 네. 그런데 또 이제 그것을 이 관광객들이 몰린다 그래서 주문을 했더니 자동차처럼 지금 바로 받을 수 없다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 한 대에 실어 나를 수 있는 또 이 승객도 더 많아진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LCC 항공사들은 지금 유가도 떨어지고 있죠. 환율도 우호적으로 변하고 있죠. 여기에 관광객의 수도 지금 많아지고 있고 이제 여름이잖아요. 그렇죠. 더욱더 성수기로 좀 진입을 해 나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충분히 더 높게 잡을 수 있다는 관점에서 보면 저는 다가오는 또 이 분기, 반기 실적 시즌에서 LCC 항공사들이 또 한 번 서프라이즈 실적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사실 1분기에도 서프라이즈 실적을 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르지 못했던 것은 유가의 불안정, 그리고 과연 또 관광객들이 지금보다 더 많이 올 것이냐에 대한 이 불확실성이 있었는데 그러한 것들이 지금 많이 해소가 된 LCC 항공사이기 때문에 만약 이 LCC 항공 혹은 여행 쪽을 관심 있게 보신다라고 한다면 전 항공사 쪽에서 이 티웨이 항공을 좀 보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티웨이 항공은 좋고 진에어, 에어부산, 제주항공은 안 좋냐? 그것보다도 일단 가장 많은 편수의 비행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실적적으로 더 좋은 퍼포먼스를 또 낼 수 있는 쪽이 티웨이 항공이 아닌가라는 이야기 한번 들어보면서 오늘은 사실은 좀 실망스러운 주가를 좀 보이고 있긴 해요. 뭐 여기서 이제 바로 좀 고점을 치고 올라갔으면 참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 상황 속에서 흘러가고 있는데 최근에 조정을 받았었던 저는 3,000원이라는 가격대만 이탈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이 LCC 항공사들의 시세는 충분히 더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생각이 들고 있고 역대 최대 실적을 계속해서 갱신해 가는 만큼 저는 신고가라고 불리우는 4,500원대를 넘어서 5,000원까지의 목표가를 잡고 우리가 대응을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휴가 가셔야죠. 여름 휴가 계획하고 계신 분들 상당히 많으실 텐데 그와 관련해서 또 휴가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바로 항공편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뭐 국내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그동안 해외여행이 워낙에 좀 억눌렸던 만큼 제 주변에도 해외여행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자, 그런 만큼 TA 항공 당연히 수혜를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거기다가 환율도 이렇게 LCC 항공사들에게 우호적으로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서 흘러가고 있는 좋은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 TA 항공 같은 경우는 다른 LCC 항공사와 비교해도 지금 운용을 하고 있는 항공 편수가 상당히 좀 많기 때문에 당연히 실적 면에서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한층 더 자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3,000원이라는 가격대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가격대는 이탈하지 않는지 여부를 지켜봐야 하는 손절가입니다. 3,000원 이탈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시세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 또 지금 역대 최대 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전 고점인 4,500원을 넘어서 김태성 이사님께서는 목표가로 5,000원 제시를 해주셨으니까 TA 항공 과연 김태성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날개를 달고 저 하늘 끝까지 날아올라 줄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따라가 바로 두 번째 종목으로 저희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어떤 종목일까요?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이번 따라가 말어 종목은 카카오입니다. 이 종목 상당히 궁금하네요. 사실 계속해서 좀 하락 흐름을 만들어 왔던 카카오이고 최근 들어서 근데 개인 매수세가 상당히 많이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어요. 따라갑니까? 마셔야 되는데 앵커님이 또 개인 매수세가 또 들어왔다고 하니까 굉장히 또 속상합니다. 일단은 저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따라가지 않는 게 지금은 맞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이 들어요. 일단 두 컨셉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유하고 계신 분 그리고 보유하고 있지 않으신 분들 입장에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면 우선 보유하고 있지 않으신 분들은 카카오의 주가를 보면서 이 카카오가 이 가격대까지 또 떨어졌어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러면서 자동적으로 그러면 한번 이 가격대에 나도 한번 사볼까? 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러한 투심들이 지금 몰리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은 연일 최근에 지금 하락이 강하게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수를 하는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문제는 카카오 같은 경우에 이 대형주잖아요. 이 대형주가 주가가 과거에 이제 퍼포먼스를 이제 보이는 것처럼 움직이려면 개인 투자자들의 힘만으로는 지금은 부족합니다. 그럼 어떤 힘이 들어와야 되느냐? 결국 외국인 혹은 기관 투자와 같은 메이저 주체들의 수급이 받쳐줘야 하는데 지금 수급 현황을 보시면 최근에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매도한 종목들 중에 하나가 바로 카카오예요. 기관도 지금 많이 매도를 하고 있고 이러한 종목에 선뜻 여기가 바닥이겠구나라고 해서 저는 신규 투자를 하시는 것은 굉장히 또 위험할 수 있다. 만약 시장이 전체적으로 좋지 않아서 밀리는 구간이라면 저점을 한번 잡아보고자 하는 컨셉으로 매매를 하셔도 괜찮지만 지금 카카오를 제외하고 매매할 종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그죠?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단순히 가격이 많이 낮아졌으니까 사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트레이딩을 하실 분들은 저는 카카오는 잠시 더 피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왜냐하면 지금 카카오가 국내 시장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반도체도 그렇고 AI도 그렇고 2차 전지도 그렇고 지금 시장의 주도 주격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이유는 뭐냐면 국내 시장을 넘어서 해외 시장에서의 지금 실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네. 근데 아쉽게도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내 시장을 벗어나는 그러한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지 못하다 보니 거기에 또 돈이 되는 사업부들이 다 분사가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카카오는 앞으로 실적에 대한 부담감을 계속 안고 갈 수밖에 없다. 자, 그럼 이제 가장 문제되는 것은 그동안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 올라오겠지 믿음을 갖고 보유하셨던 분들 혹은 추가 매수를 하셨던 분들인데 냉정하게 솔직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죄송스러운 이야기지만 사실 손절할 수 있는 구간은 저는 이미 지나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보유를 하시면서 반등이 올 겁니다. 기술적으로 반등이 온다라는 거예요. 많이 빠졌으니까 그래도 단기 매수가 들어오면 반등이 중간중간 나올 텐데 그 반등에 너무 욕심을 부리시기보다는 조금씩이라도 현금화를 해 나가시면서 앞으로 실적이 좋아지는
낮은 위치에 똑같이 낮은 위치에 있지만 실적이 개선되는 기업들이 있고 실적의 개선이 여전히 불확실성을 보이는 기업들이 있는데 네. 개선이 되는 쪽으로 한번 시선을 돌려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두 번째 따라가 말어 종목 조금 가슴 아프기는 합니다만 꼭 귀담아 들어야 될 종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일단은 카카오였는데 카카오는 탈락 관점으로 오늘 김태성 이사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자, 지금 오늘 5만 원도 깨지면서 49,900원대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는 카카오인데 자, 말씀드렸듯이 개인 수급이 들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가가 연일 계속해서 하락 흐름을 그리고 있다는 것. 결국 기관과 외인의 매수세를 또 그리고 마음을 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 흐름들 가운데에서 카카오 이제 저가 매수를 해도 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조심하셔야 된다는 의미에서 김태성 이사님께서 가지고 오신 거고요. 보유자분들께서는 지금 물론 마음이 워낙에 힘드시겠지만 돈이 되는 사업부들이 분사가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런 만큼 앞으로 실적 개선이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만큼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때 조금씩 물량을 계속해서 조금씩이라도 덜어내는 방식으로 저희가 현금화 전략 가져가 봐야 된다라는 전략까지 함께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따라가 말어 두 개 종목 저희가 짚어봤는데요. 첫 번째 종목으로 티웨이 항공 저희가 매수 관점 들어봤고요. 카카오는 탈락 관점으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비전경제연구소의 김태성 이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이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는 0.42%까지 낙폭을 확대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0.22% 상승 흐름 그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에서는 기관 수급도 함께 들어오고 있네요. 계속해서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금요일 시장 성공 투자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힘차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